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P32 캠 모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ESP32 모듈, 일단 가격은 10,000원 전후로 되고 제가 아마 9,000원에 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비싼 모듈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랑 ESP32 모듈이 달려 있어서 집에 와이파이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뭐 로봇 같은 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원격 조정할 때 사용해도 괜찮고, 이제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챔버에다 넣어놓고 쓰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열어서 이제 혹시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진척도가 얼마나 진행됐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이걸 달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컴퓨터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난 일반 아두이노랑 다르게 USB가 없어요. USB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이 USB to 시리얼 통신이 되는 별도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꼭 이 장비도 같이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그냥 시리얼 통신만 되면 되니까 뭐 적당한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배선하는 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시리얼 통신 모듈이 있으면은 VCC, 그라운드, RX, TX가 있는데요. 먼저 VCC를 5V에 연결해 주세요. 5V 위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위에가 5V입니다. 이렇게 모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핀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 잘 보고 꺼여 주셔야 돼요. 이 모듈은 기본적으로 3.3V를 다루기 때문에 이 시리얼 통신 모듈이랑 연결하실 때 만약에 이 통신 모듈이 3.3V만 지원한다 또는 5V만 지원한다, 뭐 그럴 경우 각각 5V, 3.3V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5V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5V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VCC 또는 5V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이렇게 핀들이 몇 개 있는데 굳이 이쪽에다 연결 안 하시고 이쪽에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따로 쓰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신데 뭐 5V 바로 옆에 있는 GND에다가 붙여서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이쪽에 보면은 GPIO 1번, 3번 요 두 개의 핀이 각각 통신이 되는 핀입니다. 그래서 TXD, RXD 그리고 USB 시리얼 모듈에도 이쪽 RXD, TXD가 있는데 교차가 되도록 연결해 주셔야 돼요. 시리얼 모듈의 RX가 ESP32에 TX에, 시리얼 모듈의 TX가 ESP32에 RX에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연결해 줘야 된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PIO 0번 핀이랑 GND랑 두 개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빼고 이제 작동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러한 순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연결을 각각 해놨는데 요 두 부분입니다. 여기 두 개를 꽂아놓고 프로그램 넣고 한쪽을 빼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넣어놓은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결 다 해주셨으면은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보드를 업데이트를 해야죠. 저희는 이 ESP 로버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요게 대부분 안 깔려 있을 거예요. 이걸 설치를 해주시려면은 파일,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이렇게 끝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면은 비공식 보드 지원 URL 목록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컨트롤 F를 눌러주시고요. ESP32 검색을 해서 이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스프로시프 ESP32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붙여넣기 해놔서 뭐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으면은 확인, 그 다음에 툴, 보드 매니저.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ESP32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놔서 지금 여기 제거라고 뜨는데, 설치 안 된 분들은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따라 하실 분들은 버전이 현재는 1.04입니다. 아마 대부분 최신 버전으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1.04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다 하시고 이 아두이노 스케치를 한번 껐다 켜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툴, 보드, 이렇게 로버 모듈이 생기는데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설정들은 아마 대부분 다 기본 설정이 맞는데 이쪽만 휴즈 APP로 바꿔주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대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셨으면은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넣어보죠. 파일, 예제, ESP32 카메라, 웹카메라. 이 예제를 불러오셨으면은 일단 카메라 모듈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 AI 띵커 모듈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맨 아래 거 활성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와이파이의 이름, 그 다음에 와이파이의 비밀번호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비밀번호 쪽은 조금 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예, 이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연결 다 해주시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GPIO 0번 핀 제거를 해주시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드레이트는 125200 맞춰주시고요. 리셋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셋. 이제 리셋을 누르면은 이렇게 막 뜨는데 잠깐 정지를 할게요. 이제 만약에 이대로 연결이 잘 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원래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브라운아웃 디텍터 워즈 트리거라고 뜨시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이제 제가 좀 수정을 다 해놓은 이제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soc/soc.h 그 다음에 soc rtc cntl reg.h 이렇게 두 개의 헤더 파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업 안에다가 이것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다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시고요. 리셋을 누르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시리얼 모니터 켜주시고 요거 한쪽 빼주시고 리셋을 누르면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커넥티드. 그 다음에 연결이 여러분들도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이렇게 뜰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http 그 다음에 요 주소 이쪽을 통째로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이쪽 주소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뜬 상태에서 스타트 스트림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뜨죠. 지금 보면은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데,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전원 관련해서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USB 2.0 말고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조금 더 전원이 깔끔한 곳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USB 2.0보다 3.0이 기본 전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꿔주고 새로 고침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아까보다는 노이즈가 훨씬 적죠? 이제 이쪽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상하 반전, 그 다음에 뭐 좌우 반전, 뭐 요거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화질 이쪽에서 바꿔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를 10으로 놓는 거랑 이제 최대 63으로 놓게 될 경우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속도냐 화질이냐 이제 그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한번 다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능인지는 이제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요 맨 마지막 거 플래시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 플래시가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예제에는 플래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예제에 요 헤더 파일 추가해주고 이쪽 명령을 추가해주고 바로 돌렸을 때 작동은 되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플래시가 있는데 이 플래시를 제가 이제 따로 추가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 3D 프린터 내부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플래시가 없어서 따로 추가를 해줬는데, 이렇게 플래시를 추가해주면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스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플래시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넣기만 하시면은 되도록 요 관련 소스는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이 플래시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상당히 깁니다. 별도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웹 관련 프로그램이라서 약간 제 전문 분야랑도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특히 이런 HTML 같은 거는 약간 좀 공부를 좀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일단 간단하게 HTML 부분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제 이 웹페이지에서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이 소스가 뜹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쪽 맨 아래쪽 부분에 이제 플래시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37줄 여기까지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까지 동일한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추가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 소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L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LED 관련 이제 플래시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LED 버튼을 아웃풋으로 바꾸고 LED 버튼 ON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부분이 이제 읽어오는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원래 기본 예제에는 GZIP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쪽 아이덴티로 바꿔주는 거, 요거만 바꿔주시고 소스를 이제 조금 복잡한 소스인데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들어가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HTML을 헥사로 바꿔가지고 되어 있는 이 원본 소스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별도로 HTML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소스를 넣어준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더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추가하고 싶은 뭐 버튼이나 그런 거를 HTML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아래쪽으로 관련된 기능을 추가해 넣어주시면은
이제 좀 더 다른 기능들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ESP32 캠 모듈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 모듈을 사용하는 게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카메라를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거를 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모듈을 두 곳에서 구입했어요. 두 곳에서 구입했는데 둘 다 똑같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추가해주는 거, SOC 추가해주고, 이쪽 라이트 페리 레그 이제 RTC 브라운 아웃을 0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플래그를 끄는 거, 이렇게 꺼주셔야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러한 문제가 안 일어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플래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제가 소스를 공유해 드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기능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서 이제 HTML로 이제 UI를 작성을 해 주시고, 이쪽에서 이제 기능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